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국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과 일본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상황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일단 제가 머나먼 아시아까지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난방 문제 때문이었어요. 유럽은 보통 가스히터나 벽난로로 겨울을 보내는데 최근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이 정도의 조악한 보온 장비들로는 도저히 겨울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날이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정세 때문에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짐에 따라 사람들은 겨울이 더 추워졌음에도 치솟는 에너지 요금 때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 켜고 있죠. 급기야 프랑스 곳곳에서 난방을 아끼다가 동사를 하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저는 새로운 난방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로 파견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일본으로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온천과 코타츠 등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매우 유명한 방식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연구소는 일본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일본 측으로부터 넉넉한 지역 화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여유 있게 파견 업무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전통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만 했죠. 저는 1박에 9,900엔짜리 방에서 묵기로 했고 1만 엔짜리 상품권을 지불했는데 직원은 제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넸거든요. 손님 상품권은 금액을 100%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엔이 남은 이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했고 그렇다면 잔 돈을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황당한 말은 계속되었죠. 아니요, 잔 돈을 받지 않으셔도 어쨌든 1만 엔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으니 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이 숙소에게 이익이 가는 행위를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직원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 것인가? 저는 이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규칙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했고 결국 지배인까지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숙소 지배인마저도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처리해드릴 수 없다라며 끝까지 제 상품권 사용을 거부했거든요.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서 학을 떼버렸고 본의 융통성 없는 일 처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현금을 사용해서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보온 기술인 코타츠는 보온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 거의 쓸모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또한 온천은 꽤나 좋았지만 이러한 시설을 프랑스에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고 직접 경험해보니 온천으로 추운 겨울철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최악이었던 점은 일본 건물은 바람이 그대로 새어들어와서 건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었고 방음도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옆방의 은밀한 소음을 밤새도록 들어야만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패딩에 이불을 덮고도 벌벌 떨어야만 했고 하다못해 좁디 좁은 코타츠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겨우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낮은 일본의 건물 때문에 저는 일본에 오자마자 감기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저는 혹여나 따뜻한 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일본인 직원에게 부탁해봤는데요. 그러나 일본인 직원은 저를 보고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전염병에 걸린 채로 숙소에 묵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만 퇴실해 달라라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대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의 이러한 냉정하고도 차가운 분위기에 깜짝 놀랐고 그렇게 숙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다른 일본 숙소들도 하나같이 안색이 안 좋은 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일본인들의 차가운 모습에 엄청난 실망을 느끼는 한편 어차피 일본의 기술은 도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지친 몸을 이끌고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획보다 빨리 오게 된 한국이었기에 저는 처음 며칠간은 미리 예약해둔 전통 가옥 형태의 숙소가 아닌 일반적인 숙소에 묵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제 골골대는 얼굴을 유심히 보던 한국인 숙소 주인이 번역 앱을 들이밀며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 아프냐고 물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한국도 일본과 똑같구나 싶어 굉장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인 숙소 직원들도 전부 저보고 걱정스럽다는 듯 어디 아픈 거냐고 물어오더니 제가 정말로 아프다고 말하니까 표정이 싹 바뀌며 전염병 환자는 받지 않는다며 내쫓아버렸거든요. 아마 한국인 숙소 주인도 저를 내쫓을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일본의 추운 실내 온도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는 일순간 표정이 바뀌더니 갑자기 제가 예약한 방 말고 다른 방에서 묵으라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감기 몸살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서까지 이러한 푸대접을 받으니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한국과 일본은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높고 배려가 습관화된 선진국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저를 받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한국은 받아주는 게 어딘가 싶은 마음에 군말 없이 아주머니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배정받은 방의 문을 연 순간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방은 제가 예약했던 기존의 방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저는 매우 의아한 마음에 이 정도 시설이면 기존의 방보다 더 비싼 방이 아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이곳은 온돌방으로 기존의 침대방보다 더 비싼 밤이지만 감기에는 온돌방만 한 곳이 없다며 차액은 받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는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밤에는 침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방바닥에 후끈거리는 열기는 그저 밟기만 해도 감기 바이러스가 전부 날아가는 기분이었고 저는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한국인 아주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호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는 이내 제 방에 노크를 하시더니 약 몇 통을 건네주셨거든요. 아니, 이 아주머니는 감기 걸린 손님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단 말인가. 저는 아주머니의 친절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즉각적인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기약을 이렇게나 빨리 구할 수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한국인 아주머니는 당연한 걸 뭘 묻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는 길거리 곳곳에 약국이 존재하거든. 당장 숙소 앞에도 약국이 있고 말이야. 또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상비약쯤은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른가? 이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는 순간 조국의 후진적인 의료 인프라 수준이 떠올라 굉장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프랑스에서는 약국 자체가 거의 없어서 몸살이라도 걸리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시간 거리의 시내까지 갔다 와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또한 기본적인 상비약조차 불법 약물 제조 방지 등의 이유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 약국이 널려 있고 편의점에서 마저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다니 저는 엄청나게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기약을 먹은 저는 쓰러지듯 온돌방 바닥에 누웠고 저는 뜨거운 바닥에서 온 근육이 전부 풀리는 듯한 기묘한 경험을 하며 곧바로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렇게나 저를 고생시켰던 감기 기운은 씻은 듯이 나아 있더라고요. 물론 약의 효과 덕분일 수도 있겠지만 온돌 바닥의 뜨거운 기운은 마사지의 효과도 있는지 뻐근하던 제 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알 수 없는 힘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돌에 점점 중독되어 갔고 창문을 연 상태에서 이불을 덮고 뜨거운 온돌 바닥에 몸을 지지면 일본의 온천보다도 훨씬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숙소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죠. 저는 온돌 덕분에 이곳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드디어 한옥 숙소를 체험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하신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한약까지 건네시며 끝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마음이 따뜻해진 채 퇴실 후 한옥으로 향했죠. 한옥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의 전통 숙소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방음도 잘 되고 보온 기술 면에서는 정말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온천을 볼 수는 없었지만 찜질방이라는 놀라운 시설이 존재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우나 시설은 유럽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건식과 습식 사우나가 전부 존재했고 소금밤이나 불가마 등의 처음 보는 형태의 사우나들이 즐비해서 매우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디에나 존재하는 찜질방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이곳은 일본의 온천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한 시설처럼 보였죠. 그렇게 저는 찜질방 체험을 마치고 한국의 놀라운 전통 숙소에서 한정식 식사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식탁을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난 반찬을 제공하는 한정식의 푸짐함에 놀라면서도 반찬 하나하나의 맛까지 챙긴 한식의 점성스러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떡갈비가 어찌나 맛있던지 저는 밥그릇을 싹싹 비운 것은 물론이고 고기 국물까지 전부 핥아먹어서 직원은 제 음식이 빈 그릇으로 나온 줄 알고 음식을 새로 가져다 주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거짓말을 통 못하는 제 성격을 탓하며 그건 빈 그릇이 아니라 제가 혀로 설거지한 그릇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야 했죠. 덕분에 추가 불고기는 날아갔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여러 경험 끝에 온돌의 위대함을 완벽히 인지하게 되었고 한국의 여러 온돌 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저는 온돌이야말로 프랑스를 구원해줄 유일한 구세주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온돌 기술에 대해 확신에 찬 채 프랑스로 돌아갔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보온 기술이 없었고 한국의 온돌 기술만이 추위에 떠는 프랑스 국민들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침 제가 아시아로 파견을 간 사이에 이상 기온 문제는 더욱 심해져서 당장이라도 해결책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제 주장은 받아들여져 스트라스부르 내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온돌 설치를 지원해주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놀라운 보온 기술인 온돌은 최근 들어 새로운 난방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온돌을 시공해주는 한국인 기술자 팀을 구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저는 동사자가 속출하는 스트라스부르의 처참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한 끝에 겨우 한국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에 온돌 시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온돌 시공 작업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따뜻한 바닥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했고 신기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온돌이라는 처음 보는 기술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며 거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보온 시설을 새로 시공하려면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텐데 당장 추워 죽겠는데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추운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고 난방이 없는 집보다는 공공기관이 더 따뜻하겠다면서 따뜻한 공간을 쫓아 피신을 가는 이른바 난방 난민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온돌 설치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의 온돌 설치 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 모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작업을 하는 엄청난 성실함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겨울 이상기후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 난데없이 눈 폭탄이 내린다거나 온도가 이상하리만큼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하며 매우 혹독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기술자들은 그러한 기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만 열중하더라고요. 이건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일을 못하겠다며 도망을 가는 게으른 프랑스 기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근면 성실함을 통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작업을 마쳐 나갔는데요. 이들은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 한국에 계신 자신들의 부모님이 생각난다며 더욱 힘내서 일해주었죠. 그렇게 한국인들이 놀랍도록 성실한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나간 끝에 순식간에 한 집의 온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온돌을 사용해본 집주인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왜냐하면 기존의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의 난방은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난방비만 수 10만 원이 나옴에도 이불 밖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온돌은 온도를 살짝만 높여도 바닥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집 내부를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했기에 적은 난방비로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주민들은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고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젠 공공기관 대신 할머니 집으로 피신 와야겠다며 담요를 갖고 오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온돌은 화장실 바닥까지 뜨겁게 만들었고, 자리 경쟁에서 밀린 몇몇 주민들은 할머니 댁의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따뜻한 온돌 바닥을 한껏 느끼기도 했어요. 이렇듯 한국의 온돌은 스트라스부르 전역을 들썩이게 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온돌 시공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온돌 시공 기술자들은 밤까지 세워가면서 엄청난 작업들을 부지런히 수행해 주었기에 저희 마을은 정말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난방이 필수적인 취약계층 가정들에게 모든 온돌을 보급할 수 있었어요. 온돌을 설치한 이후 기존보다 난방비가 훨씬 절약되었고 효율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만족하며 연신 한국을 외치고 있는데요. 심지어 주민들은 있던 침대도 전부 버리고 털 잠옷도 필요 없다며 전부 폐기 처분하는 등 한국의 온돌을 그야말로 한국의 현지인들처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스트라스부르에는 온돌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등 한국의 다른 제품들을 구매하며 그야말로 한국 열풍이 부는 중인데요. 그렇게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프랑스인들이 남의 나라 기술을 이렇게나 좋아하다니 저는 이러한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한편 저도 한 명의 한국 팬으로서 한국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